자, 오늘 2월 달 첫 시간이네요. 2월 며칠이죠, 오늘? 3일 벌써? 야, 새해다, 윈터 시작이다 했던 때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죠? 지난주에 설명회할 때 다들 계셨어요? 다 있었니? 아, 없는 친구도 있었어? 그래. 거의 다 있었니? 그래요. 선생님은 뒤에 있다가 앞으로 떠갔는데 나는 어머님들이 많이 안 오셨을 줄 알았어. 근데 다 앞에 어머님들만, 어머니, 아버님 한 분 계시고 어머님들 쫙 계신 거야. 그래서 어제 나 그냥 학생들 앞에서 그냥 얘기하다 끝나는 건 줄 알았는데 엄청 긴장했습니다, 갑자기. 그래서 그 한마디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았어. 첫인사가 로키아의 비주얼을 담당하고 있는 라고 했더니 다행히 어머님들이 웃어주셨어. 근데 웃음이 이런 웃음이 아니라 난 어떤 한 어머니의 웃음을 정확히 봤어. 그 어두움 속에서. 여기 앞자리는 좀 어두웠잖아, 요 빔 때문에. 앞쪽 한 어머니가 약간 이쪽 계셨던 어머니인데 나를 이렇게 보시더니 분명히 이쪽만 웃으셨어. 한쪽만. 그게 내내 마음에 남았어. 그래도 마지막에 막 상담도 해주시고 막 해가지고 그래도 잘 끝나지 않았나. 아무튼 뭐 로키는 뭐 지금 현재 거의 뭐 안양내 모든 학교들을 다 거의 다 하고 있고요. 오시면 선생님보다 훨씬 잘생긴 선생님도 많이 계십니다. 선생님은 그냥 짬바가 오래돼서 작년에 잘 나와서 또 나오는 거죠. 자, 보도록 합시다. 7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7번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제목 문제를 풀매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가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도 18번 문제가 우리가 이제 목적 문제, 20번이 주장 문제, 22번이 요지, 23번이 주제, 24번이 제목 문제입니다. 거의 고정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는 이 친구들을 다 일컬어서 무슨 종류의 유형이라고 하냐면 대의 파악이라고 합니다. 대의 파악. 대의 파악이라는 게 필자가 그 글에 쓴 의도, 말 그대로 생각, 주된 생각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내는 것이 대의 파악이에요. 쉽게 말해서 주제 파악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1, 2등급 혹은 뭐 3등급까지도 요 구간의 문제 유형들은 점수를 다 받는 구간이라고 보통 많이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문제 유형을 좀 나눠봤을 때 크게 세 덩어리 정도로 나누면 한 18번에서 28번까지가 이제 점수를 내는 구간이고요. 29번 어법, 30번 어휘 추론을 시작해서 선생님은 3040 구간이라고 하거든요. 30번부터 40번 어법 제외하고 40번까지가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3점짜리가 제일 많이 뭐 문항수도 제일 많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그 변별력을 요하는 구간이 가장 심한 곳이 이 구간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41, 45가 뭐 독투에서 선생님이랑 뭐 많이 풀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 장문독해 유형이라고 해요. 장문독해 유형. 그래서 이 세 구간을 좀 비추어 봤을 때 뭐 듣기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네 구간이라고 친다면 듣기는 뭐 고정값입니다. 37점입니다. 이 안에서도 2점짜리 있고 3점짜리 존재해요. 이 안에서도 2점, 3점은 똑같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문항 배점이 똑같다라고 한다면 결국 여러분들은 듣기에서는 다 맞아 주셔야 돼요. 의무입니다. 의무. 영어에서 최소 3등급 이상, 모의고사 등급이 3등급 이상, 아니야 2등급 이상을 가려면 듣기에서는 무조건 다 맞아 주셔야 돼요. 그게 왜 의무라고 말하냐면 상대적으로 문제가 풀기가 용이해요. 쉬워요. 쉽게 얘기해서. 쉽습니다. 그러니까 듣기 스크립트를 내뱉는 외국인들의 말들을 듣는데 시간이 한 20여 분 동안 17문제를 풀 수 있는 효율성 있는 구간은 이 구간밖에 없어요. 듣기밖에.
그리고 듣기 자체도 뭐 연습을 우리가 많이 안 해버릇해서 그렇지, 뭐 학원에서도 듣기 연습을 따로 시키려면 뭐 특강을 해야 된 거야. 따로 빼야 돼. 사실 독해랑 어법하기도 급급한 시간대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따로 시간을 배정해서 연습을 하면 되는데 그게 막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내가 나중에 막판에 가르쳐 드릴게요. 듣기는 어떻게 연습해야 되는지. 고3 수준이래 봐야 지금 여러분들이 고1에서 듣고 있는 모의고사에서 조금 단어가 조금 아니야. 그것도 좀 그래. 쉬워요. 똑같아요. 거의 수준이. 그러니까 지금 고3들이 듣고 연습하는 걸 가지고 연습하셔도 전혀 위화감 없습니다. 다만 자기가 어휘력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즉 중학교 때 공부를 많이 안 하셨다고 하는 친구들은 중학교 듣기도 따로 있거든요. 그건 더 느리고 더 쉬워요. 이것도 쉬운데 더 쉬워요. May I help you? Yes, I'd like to buy a chair. 야, 너무 느려서 놓칠까 봐 걱정이야. How about this one? I don't like it. How much is it? It's $17 each. 뭐 이게 그죠? 그러니까 내가 좀 비아냥거리면서 얘기해서 그렇지 이거에서 조금 빠른 거 아니야 사실? 그지? 그러니까 좀만 집중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유형 아닐까. 그리고 듣기에서 어느 정도 단어를 몇 개 딱 주워 듣고 아 대충 이런 내용이다 해서 찍어도 웬만큼 정답률은 나오는 그게 듣기 수준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니네가 이 수능 영어를 뭐 끝판왕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듣기만 해도 토익 토플은요 스페니쉬들이 쓰는 English, 미국 영국 구분은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남미 쪽에서 쓰는 영어 발음 그런 것들이 다양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수능 영어 듣기는 듣기 수준이 아니라 약간 달팽이관 유무시험이라고 보셔도 돼요. 진짜 거의 아니 그렇다고 난 달팽이관도 없나 봐 이러지 마시고 아니 그러자는 게 아니라 조금만 연습하면 점수 낼 수 있는 구간이다. 내가 어쩌다고 듣기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되는데 듣기는 그 정도예요. 알겠죠? 연습하시면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3년? 아이고 한 2, 3개월만 연습해도 다 만점 맞을 수 있어. 근데 사람들이 그걸 안 해. 그 쉬운 걸 안 해. 진짜. 어쨌든 그래서 요 구간은 요 얘기하다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 대입학 문제에서는 점수를 여러분들이 다 가져가셔야 돼요. 37점에다 따져봐라 얘들아. 말 나온 김에 이거 점수 좀 따지기 좀 해볼래? 지금 몇 문제야 이거? 11문제지. 11문제 안에서 2점짜리가요. 거의 10문제예요. 3점짜리 하나 정도? 그러면 요 안에 구간의 점수 배치만 해도 총 몇 점이야? 23점이야. 얘들아 1번부터 28번까지만 다 맞아도요 몇 점이야? 4등급이야. 4등급이라고. 그러면 내가 죽어라 1번부터 45번까지 풀어서 4등급 나오는 친구들은 어떤 수준인지 알겠지? 오케이? 지금 니네가 풀고 있는 이 문제 번호로 얘기하자면 몇 번이니? 17을 빼니까 10번, 11번까지 다 맞아도 듣기 다 맞고 11번까지 다 맞아도 4등급은 나온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러면 아까 요 구간 좀 어렵다고 했죠? 여기 안에 뭐가 있냐면 29 어법 문제, 30 어휘 문제, 30, 1, 2, 3, 4 듣기 빈칸 추론, 35번이 무관한 문장 찾기, 36, 7번이 순서, 8, 9가 삽입, 40번이 요약 문항석이야. 그러니까 이 문제 구간 총 문항수가 몇 문제야? 12문제지, 그치? 거의 반반이에요, 반반. 2점짜리 반, 3점짜리 반. 2점짜리 비중이 더 높죠? 한 35문제 되니까. 여기부터 따져볼까, 쉽게? 총 5문항인데요. 3점짜리 42번 문제 하나 가끔씩 나와요. 그러면 3점짜리 하나 배치됐다 쳐도 나머지 4개가 8점이니까 11점. 이렇게만 다 맞았다? 3등급입니다. 71점. 맞죠? 그럼 여기에서 점수 배점이 대략 몇 점 정도 나온다는 얘기야? 29점에서 30점가량이 나온다는 얘기야. 맞죠? 그죠? 그럼 29점에서 절반만 맞아도 80점 중반입니다. 됐죠? 전략 세울만 하죠? 그러니까 이게 좀 막연하게 보이다가 이렇게 정리하고 보면은 할만하네 라는 거야. 극단적으로 다 맞아야 될 구간은 여기라고 먼저 칭하고 생각하세요. 지금 여기만 다 맞아도 70점이 넘으니까. 맞죠? 그죠? 여기만 다 맞아도.
그러니까 애들이 그래. 선생님 전 시간 없어서 못 풀었어요 하는 친구들은 요 구간에서 아마 되게 정체 현상이 많이 걸릴 거야. 오케이? 그럼 전략적으로 어떻게 짜면 돼? 장문독해 28번 끝나자마자 장문독해로 넘어가. 막상 이거 장문독해도 1학년 때 모의고사 3, 6, 9, 11월 4번 보거든요. 4번 보는데 4번 중에서 시간 없어, 시간 없어, 시간 없어, 시간 없어 못 풀었어요 하고 4번 소리치나? 그럼 1년 동안 장문독해 풀어본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안 그래? 실전에서도 내가 시간 없어서 장문독해를 못 풀었는데 학원에서도 웬만하면 그거 41, 42나 정 어렵게 나오면 조금 잡아줄까? 41, 42 자체 안 하면 장문독해는 1년 내내 못 볼 수도 있어요. 학원에서는 맨날 빈칸, 순서, 삽입, 제외해봐야 대입학 요거 할 거거든요. 그러면 얘는 볼 일이 거의 없어요. 듣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피드백 안 하면요 볼 일이 없어요. 시간 없다고 찡찡대는 친구들 그럼 전략 세우세요. 요렇게 먼저 풀고 그 다음 여기를 푸는 거야. 얘는 풀어도 맞고 틀려도 맞아? 아니 풀어도 맞고 안 풀어도 뭔 소리야. 풀어도 틀리고 안 풀어도 틀려? 그러면 이건 나중에 풀어도 되지. 냉정하게 말해서. 오케이? 낑낑대면서 시간 막 마지막에 막 여기 구간 마지막엔 어때? 아 니넨 경험이 아직 없구나. 한번 해보세요. 막 시간 없다? 그럼 막 마킹도 안 했어. 근데 내가 지금 막 37번, 8번 막 풀고 있는데 시계 딱 보니까 10분 남았어. 어우, 그때부터 막 이래 마킹도 안 했는데 아 마킹 안 했는데 내가 지금 아까 문제들 한 7문제 남았는데 뒷장 딱 보니까 장문독해야 더럽게 길어. 어떻게 막 이제 바들바들 떨리기 시작하는 거야. 마킹도 안 했고 7분 남아 8분 남았고 그래서 어떻게 에라 모르겠다. 4, 2, 3, 1, 3 막 이렇게 막 신에게 접신을 해 막 갑자기 2, 4, 1, 3, 3 좋아 왠지 느낌 좋은 번호야. 그러니까 이거를 찍고 끝내니까 본 적도 없고 맞은 적도 없고 읽어본 적도 없는 거야. 뭔 말인지 알지? 그렇게 해서 맞은들 니네 점수야? 그렇게 해서 틀린들 니네 점수냐고. 아니라고. 틀려도 맞아도 이건 니네 점수가 아니야. 왜? 그냥 운에 맡긴 거니까. 찍은 건 그래서 찍지 말라고 한 이유가 그거야. 맞아도 네 점수 아니고 맞아서 그게 등급이 뭐 한 등급 올라가서 그것도 네 등급 아니야. 틀렸다고 또 네 점수가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이걸 풀도록 연습을 하셔야 돼. 트레이닝을 하셔야 돼. 그게 고등학교 1학년 첫 모의고사 얘기 끝나고 내 지금 이거 한 말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러면 공감 좀 되실 거야. 오케이?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아직 근데 내가 이 얘기를 이제서야 끝내는 이유는 내가 전에 얘기했죠. 니네 궁극적인 목적은 사실 이게 1차가 아니잖아. 저 3년 뒤에 있을 11월에 수능을 보기 위해 우리가 공부하는 게 아니라고 지금. 그치? 지금 3개월 뒤에 있을 중간고사 대비잖아 우리는. 그치?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이런 지문으로 나올 거니까 이 지문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를 좀 보고 이 글 안에서 단어가 왜 얘랑 똑같은 말이고 얘랑 반의어 관계인 건지 이 문장에 이 연결사는 왜 있는 건지 그 글의 흐름부터 빨리 잡는 게 1학년, 2학년 때 해야 될 일이야. 오케이? 저 수능은 아직 먼 얘기야. 사실 근데 그 와중에도 이제 모의고사 잘 본다 어쩐다 하면 개인적인 영어 실력은 잘 유지하고 계시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너무 성급해하지도 마시고 나 모의고사 아직 2등급도 못 찍었는데 어떡하지? 조급해하지 마세요. 대신 조금만 하지도 마세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다가 고3이 돼요. 진짜요. 지금 예비 고3들이 그래. 지금 내가 최근에 올려보낸 고3 중2반 친구들이 쌤 저 어떡해 1년만 더 맨날 그 소리 1년만 더 주면 뭐 할 거야? 그것도 아니잖아 솔직히. 왜? 그냥 불안함이 그런 거야. 불안한 마음. 그게 지금 현재 예비 고3 애들 친구고 고2니까 지금 고2들은 내가 진짜 어금니 꽉 깨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진짜. 니는 올해 아니면 기회 없다. 재수 기대하셔라. 대학 갈 거면 재수하셔라. 올해도 공부 안 할 거면. 올해도 롤 하는 게 좋고 올해도 친구들이랑 SNS 하는 게 좋고 쇼츠 보는 게 더 좋으면 1년 더 하세요. 그러고도 대학 갈 마음이 있다면 그럼 재수해야지 뭐. 마음 없으면 딴 길 알아보셔야 되고 빨리. 지금 예비 고2들이 해야 될 마음가짐. 진짜 마음가짐이라는 게 왜냐면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아요.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지는 게 아니야. 이게
진짜 뭐가 와야 돼. 진짜. 뭐가 딱 와서 계획 세우고 딱 움직여 줘야 돼. 거기까지만 얘기할게요. 다시 원론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이 구간은 어떤 구간이다? 점수를 주는 구간이다. 보통 다 2점짜리예요. 2점짜리고 3점짜리를 굳이 준다면 요 정도? 아마 여기는 2점 줄 때가 더 많고요. 3점도 있기는 해요. 가끔가다. 뭐 요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 근데 준다면 얘한테 왜 3점을 주느냐? 요게 이제 선생님이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대입학을 얘기할 때 주제를 말할 때는 보통 보기에서의 정답들을 이렇게 쭉 보면은 걔네들은 다 직접적으로 얘기합니다. 환경을 지키자. 오염 때문에 환경이 위협받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얘기합니다. 근데 제목이 난도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주제가 뭔지를 아는데 그거를 간접적으로 표현하니까 문제야. 간접적으로 표현한다는 건 보통 의문문의 형태나 의문문의 형태는 뭐겠어? 과연 이대로 괜찮은가? 환경,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자동차 매연가스 이대로 괜찮은가? 질문을 던져요. 질문을 던지면 이 글이 대답이 돼야 돼.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그런 식으로의 어떤 제목이 유추가 돼야 되고 지금 정답도 그렇죠. 명령문으로 얘기해요. 명령문으로 얘기한다는 건 정답이 명령문이라는 건 필자가 이 글에서 뭘 했다는 얘기야. 당부를 얘기했다는 거야.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명령문이 좀 더 강조되셔야 되겠고, 그렇지? 그런 부분이 좀 더 두각이 나타나셔야 할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보여드리고 싶은 글의 구조는 이겁니다. 첫 번째,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얘기하고 나왔던 건 통념입니다. 통념. 앞으로 이 얘기를 얼마만큼 쓰실지는 모르겠지만 니네를 가르치실 선생님들께서 통념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각들을 일컬어서 통념이라고 합니다. 그 통념에 반박하는 내용이 있어야 되거든. 그 반박이 뭐냐면 보통 but이나 however를 뚫고 그 연결사 뒤에 필자가 하고 싶은 얘기를 보통 얘기를 해요. 이 문제가 난도가 좀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포인트는 사실 이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 오케이?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강조해서 보실 필요가 있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no라고 말하는 것이 that's really hard. 정말로 어렵습니다. 선생님이 주제 찾을 때 뭐라고 했지?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에 소재 좀 찾으라고. 이 연습 좀 제발 하시라고. 난 그냥 해석해도 정답이 나와 하시는 친구들은 해석이 안 될 때 그때는 어떡할 거냐고. 그러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소재 좀 찾는 연습 좀 하시고 첫 번째 문장은 그의 특징, 두 번째 문장은 그에 대한 방향성을 얘기한다고 했어. 그걸 우리가 일반화로 글을 쓴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방향은 뭐랬어? 그 소재를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대상을 두고 걔랑 똑같다고 얘기하는 것인지 반대라고 말하는 것인지 이 정도에 대한 포인트만 여러분들이 잘 잡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필자는 소재를 뭘로 쓰고 있습니까? saying no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대? 어렵대 얘들아. 그렇게만 얘기하고 두 번째 문장 넘어가시면 돼. 두 번째 문장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like to say no, no라고 말하는 거 좋아하지 않고요. 사람들은 또 그걸 듣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그럼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건 뭐겠어 얘들아? saying no. saying no 듣고 싶지 않대. 그러니까 타인들도 마찬가지다 이 말인 거지. 그렇지? 그래서 in this regard 앞의 내용의 관점에서 봤을 때 앞의 관점 속에서 이메일이 장려해 줄 수 있을까요? 우리 최악의 본능을 얘들아 니네가 말해봐. 이 본능이 뭐야? 여기에서 나온 본능은 뭐야? 말하는 걸 듣는 거 그치? 말하고 듣는 거 saying no 말하는 거잖아 그치? saying no라고 말하는 걸 듣고 말하는 거 이것을 장려해 줄 수 있대. 하도록 해준대. 장려하다란 말은. 오케이? 그럼 얘가 뭐겠어?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이네? 보통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 나오면 걔가 주제거든요? 그쵸? 이메일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대. 가로 열고 닫고 여기 닫지를 않아서 그런데 이렇게 닫아줘야지. it은 뭐야? 이메일이 insulate, 격리시킬 수 있어. 우리를 누구로부터? 상황으로부터. 만들면서 더 쉽게. put off 무슨 뜻이니? put off. put off. 연기하다, 미루다라는 뜻이야. 오케이? 그래서 delivering bad news. 여기서 bad news도 뭐야? saying no 얘기하는 거지. 그치?
no라고 말하는 것을 연기시킬 수 있도록 우리를 더 쉽게 만들어주면서 우리를 격리시킬 수 있대. 그럼 이메일 쓰면은 saying no 하는 거 좀 쉬워지겠구나 라고 했는데 니네가 한번 볼래? This strategy, 이 전략, 뭐 얘기하는 거야? 이메일은 tend to end, 끝나는 경향이 있어. in tears. 얘들아, tears는 명사로 무슨 뜻? 무슨 뜻? 눈물. 그치? 동사로는 찢다란 뜻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전치사 뒤에 있으니까 얘는 명사겠지? 그러니까 뭐야? 눈물일 거야. 그럼 이 문장은 좋은 의미를 얘기하니? 나쁜 의미를 얘기하니? 좋다, 나쁘다? 나쁘다를 얘기하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말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이메일 전략은 뭐 하다? 좋지 않다야. 그러면 내가 얘기할 수 있는 좋은 전략은 뭐다? 다음 문장이지. 그치? When it comes to는 전치사라서 뒤에 있는 이 명사야. rejection. 뭐겠니? saying no가 되겠죠. 그치? 거부, 거절 이런 뜻이야. 거절이라는 것에 관하여 a quick response, 빠른 반응이 거의 항상 appreciated. 요거 내가 한번 네 가지 동사 정리해드렸는데 뜻 또 나왔네. appreciate 네 개 뜻 뭐? 감사하다, 감상하다, 올바르게 이해하다, 인정하다. 이 네 가지는 알아두시라고 했어. 그러니까 quick response가 거의 항상 appreciated 할 겁니다. 이해되어질 겁니다. 이렇게 잡아두셔야 돼. 됐어? 그리고 the sooner you can get it over with, the better both parties feel. 여기까지만 합시다. 자, 더비더비 나왔어, 얘들아. 더비더비에서 얘기하고 있는 반복적 소재 뭐니? 빠른 만에. sooner, 얘가 동의어지.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더비더비 특징 또 잡아보자. 더비더비의 가장 큰 특징은 뭐라고 했어? 문장이 두 개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뭐야? 문장이 두 개가 나오는데도 연결사로 연결하지 않는 문장의 패턴. 두 번째, 컴마를 기준으로 해서 앞에 게 원인, 뒤에 게 결과가 되는 거야. 뭐뭐 하면 할수록 더 뭐뭐 하다야. 오케이? 얘가 원인, 얘가 결과야. The sooner, 더 빠르게 you can get it over with, get over 하면 극복해다, 해내다야. it이 뭐야? 빠른 반응. 그 빠른 반응을 더 빨리 해내면 해낼수록 the better both parties, 두 명의 파티는 일원을 얘기해. 파티, 일원. 그 두 일원 누구겠어? saying no를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되겠지. 그치? 그 두 일원이 어떻게 될 거야? 더 better해지게 될 거야. 필자가 말하는 건 그래서 뭐다? 퀵이다. 순어다. 야, 나 이거 이번 주까지 해야 되는데 나 이거 좀 도와줄 수 있어? 미안해. 나도 이거 해야 돼서 바로 그냥 뭐 하는 게? rejection 하는 게 둘에게는 더 나을 것이다. 이거죠. 그죠? 정말 그래서요. 뭐다? 빠르게 해줘라. 이게 꼭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제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그 소재는 꼭 들어가셔야 되겠고 그 소재의 특징과 방향성까지 들어가 줘야 하는 게 어떻게? 간접적 말로써. 그치? 그게 제목이라고. 그걸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돼. 해설지는 이따 드릴 테니까 요거까지만 보고 정답 체크해 봅시다. 정답 1번 확인될 수 있겠어요? 소재 들어갔죠? 뭐? saying no라고 말할 때 단호하고 빠르게 해라. 정답 1번. 그치?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야. 선생님, rejection 안 돼요? 돼요. rejection도 사실 saying no를 대체할 수 있는 동의어였잖아. 그치? 그래서 되는 거야. turn A into B 하게 되면 무슨 뜻이야? A를 B로 돌리다, 즉 바꾸다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turn과 동의어는 좀 알고 계십시다. turn A into B 하면 A를 B로 바꾸다. 이거 고1 구문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거거든. 챙겨두세요. change 동의어 A into B까지 똑같이 쓸 수 있어. turn, change, convert 전환하다. A를 B로 전환하다. 마지막 변형시키다. transform. 이 네 가지 동사들은 꼭 동의어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3번은 소재가 들어갔어요, 얘들아. 대놓고 saying no래. saying no는 이 글에서 뭐야, 얘들아? 빠르고 단호하게 해줘야 한다가 핵심이지, 그치? 거절하는 것에 있어서 충분치 않다. 아니, 빠르게 말해 주라고. 오히려 독려를 했죠. 그래서 방향성이 틀렸습니다, 이 친구는. 그치? 그래서 정답은 1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5번인가요? 15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빈칸 문장 처음에 있기 때문에 요거 깔고 시작할게요. 성급해 하지 마, 얘들아. 선생님이 겁주는 건 너네들을 그냥 단순 자극만 시키려고 하는 거야. 겁준다는 건 뭐 겁이 들릴진 모르겠지만 3년 안에 다 끝낼 수 있는 겁니다. 재수 없이 가능한 겁니다. 알겠죠? 빈칸 첫 문장. 인간은 능동적으로 공유합니다. 자원을 with one another. each other은 둘이서 서로. one another은 셋 이상 두루두루. 오케이? 두루두루 인간들은 뭐 한대? 자원 공유를 한대. 소재 누구니? 인간. 특징이 뭐니? 자원 공유한대. 되니? 그것만 잡으시면 돼. 두 번째가 아니죠. to 어느 정도로 비교를 하고 있네요. 훨씬 더 많은 정도로. 누구보다? 다른 그레이트 에이프스가 쉐어하는 것보다. 대동사가 되겠죠. 그렇죠? 그레이트 에이프 누구니? 그레이트 에이프 원숭이과 동물들. 유인원 말하는 겁니다. And much human sharing. 이거를 한 단어로 얘기했네. 그치? 이걸 한 단어로 얘기했어. 소재와 특징을. 많은 인간의 공유가 is governed. governed 무슨 뜻이니? govern. 동사야. government가 뭐야? government. 정부는 뭐 하는 거야? 우리를. 통치하는 거잖아. 그치? 통치하다야. 오케이? 그러면 인간의 공유는 통치되어진대. 뭐에 의해서? 사회적 가치에 의해서. 어떤 사회적 가치? 빈칸이라는 사회적 가치에 의해서 인간의 공유가 통치되어진대. 뒤집어 얘기해봐. 빈칸이 통치한다? 뭐를? 공유를. 되니? 그럼 누가 공유를 부추기는지. 오케이? 빈칸을 찾아주시면 되는 거야. 거번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네. 인과관계 찾기야. 뭐 때문에 인간의 공유가 일어나는지. 그걸 우리가 찾아주죠. 다음 문장 아무런 연결사 없이 시작돼. 앞에 얘기 반복해서 얘기할 거라고. 오케이? 그럼 봐봐. 받았을 때, 자원을 받을 때 인간 아이들은 begin showing. 인간 아이들 했을 때 이 인간과 차별을 두지 마. 얘 인간이야 그냥. 오케이? 그냥 한 예시를 드는 것뿐이야 아이들은. 오케이? 인간 얘기 하는 거잖아. 인간 아이들은 보여주기 시작해. 뭐를? 성향을. 어디 쪽으로 해? equitable distribution. 얘들아, equitable이라는 단어 추론할 수 있겠어? 니네 수학 선생님들 이런 말 쓰시나? 아직까지? 우리 수학 선생님은 이꼴이라고 해서 이꼴. 야,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이꼴 0이 대하여 이렇게 얘기했어. 이런 표현 안 썼어? 아니, 지금처럼 쓰시면 큰일 나죠. equal이라고 하죠. equal 뭐야? 는이잖아, 는. 그치? 무슨 뜻이야? 같다야, 같다. 형용사로는 같은이야. 야, 그러면 이건 수학 선생님들 영어 단어 자랑할 때 이 단어 꼭 쓰시는데 equation. 뭐 할 때? 뭐 하죠? equation이 뭐야? 꼭 수학 선생님도 이러잖아. 자기가 아는 단어 딱 니네들한테 물어보고 모르면 야, 영어에서 이거 안 배워? 이러잖아. 그치? 가르치진 않아요. 니네가 외워야지. equation 뭡니까? 이거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야. 야, 방정식이 뭐야, 얘들아?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이 돼야 된다는 걸 증명해 보여라 이거야. 얘가 같다는 걸 증명해 보이라고. 그치? 그래서 방정식이야.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 equivalent. 이런 단어 보신 적 있어요? 조금 오버해볼까? equivalent. 뭐지 이거? 동등한 이란 뜻이야. 오케이? 잠깐만. 그러면 세 단어만 지금 한번 써봤는데 EQU, EQA. 자, EQUA로 시작하는 기본적인 어근은 뭘 의미하는 거겠어? 뭘 의미하겠어? 같음, 동등함을 얘기하는 거겠지. 그지? 거기에 ABL이라는 전미사, 꼬릿말이 붙었어. 오케이? 요거 뭐다? 맞을 수 있는, 즉 적합한 이 말이야. 오케이?
맞을 수 있는, 동일할 수 있는 적합한 이 말이야. 그럼 저 equi라는 단어만 조금 더 느낌 있게 잘 가져가셨어도 왜? 인간이 공유하는 성향을 보여주는 성향이 얘잖아. 우린 뭘 찾는 거야? 인간의 공유가 뭐 때문에 일어나는데 이런 성향 때문에 일어난다 아니겠어? 그치? 첫 번째 정답의 근거는 얘인 거야. 그래서 근데 이 단어 모르셔도 뒤에서 또 설명할 거니까 우린 지금 30%밖에 안 읽고 나온 거야. 그치? 그러니까 또 얘기 나오면 그게 반복돼서 정답이 되는 거라. 오케이? 내가 접두사 전미사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선생님은 나 개인적으로는 접두사 전미사 공부가 영어 공부에 정말 큰 뭔가의 제트 엔진을 달아준 느낌이었어. 그냥 막연하게 단어를 외웠던 내가 접두사 전미사 보면서 뭐 추론까지는 그건 둘째 문제고 단어가 들어오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어, 쌤. 이게 고1, 고2 때 선생님은 지금도 난 추천해요. 능률복화 어원편이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혹시 사신 친구 있다면 또 사지만 그리고 내가 또 책판으로 온 것처럼 보이니까 어휘 끝 뭐 하면 가보면 막 그런 거 있잖아. 뭐 알고 있는 단어 앞에 뭐 anti가 붙게 되면 반대를 의미한다. 뭐 poor가 붙게 되면 앞으로 의미한다. forehead, 이마 막 이런 거 배우잖아. 그지? 뭐 pre가 붙게 돼도 역시 앞전. 앞전자의 의미를 갖게 된다. 이런 거 공부 조금만 하잖아, 얘들아. 속도가 달라져. 단어를 보는 속도가 달라져. 진짜. 나는 이거 진짜 선생님 기준, 내 머릿속에 있는 7, 80%의 단어들은 나는 다 고등학교 때 단어들이라고 생각해. 진짜 나는 능률복화 어원편 그거 진짜 수십 번 봤다고 해도 나는 과언이 아니야. 심지어 그거 1학년 학교에서 다 사라고 했거든? 그래서 나는 그것만 계속 봤어. 그래서 가다가 이제 하도 침 묻혀서 그 넘기는 부분이 부풀어 올랐어. 종이가 진짜. 이건 좀 오바야. 조금 부풀어 올라서 알지? 약간 그 아코디언처럼 약간 좀 푹신푹신한 느낌이 들 정도로 진짜. 그래서 뭐 겉표지 찢어진 건 뭐 다반사고 그지 같은 책 막 들고 다니면서 보고 그랬어. 진짜. 근데 다 샀잖아. 우리 반 다 샀는데 공부 안 하는 친구 있잖아. 그지? 걔한테 이제 너 이거 쓸래? 나 그거 주면 안 돼? 그래? 하고 나 바꿨어. 교환이 됐어. 그래서 난 또 새 책을 또 봤어. 똑같은 거야. 근데 그건 그 정도로 안 봤지. 다 보고 끝냈어. 그 다음에 워드마스터로 넘어갔어. 아, 참고로 내가 뭐 협박해서 바꾸고 그런 거 아닙니다. 등치 크다고 오해를 진짜 많이 받아요. 야, 가져와. 이러지 않았어요. 완전 범생이었어, 난. 등치만 컸지. 범생이는 아니었고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친구였어. 아무튼 이거는 여러분들 진짜 강추. 진짜 강추. 해보면 가져와. 내가 알려줄게 어떻게 할지. 알겠지? 진짜. 아무튼 무슨 분배 얘들아? 적합한 분배의 성향을 보여주는 경향이 있다. 애들은 그러니까 자원을 딱 받으면 이걸 적합하게 나누려는 성향이 있나 봐. 그 쇼츠에서도 그런 거 본 적 없어? 아기가 가운데 한 대여섯 살짜리 있고 엄마랑 아빠 있는데 접시에다 뚜껑 덮어놓고 하나 둘 셋 하고 열어봤는데 엄마는 하나가 있고 자기는 쿠키가 2개가 있는 거야. 근데 아빠 접시엔 쿠키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아빠가 나는 없어 이러니까 애가 이렇게 눈치를 보더니 이렇게 하나를 이렇게 딱 주는. 그럼 1대1 대1이 맞다. 이거잖아. 그지? 나 같은 애들도 있더라고. 2개가 있어. 엄마 거 딱 보고 자기 거 2개 보고 아빠 거 없는 거 보고 아빠가 우네? 이렇게 등지는 애기도 있더라고. 왜? 그 아버지의 행실이 보이는 거지. 왜? 맨날 뺏어 먹었나 보지. 그지? 그랬으니까 이것도 뺏기면 안 돼. 이 생각이 들었겠지. 아니면 3개 다 들고 도망가는 애도 봤어요. 아무튼 그런 equitable distribution. 다른 사람들과 몇 살? 5에서 한 7살 때. 그렇대요. 이게 첫 번째 예시겠네요. 그렇죠? Primitive situation for human sharing of resources. 이 자원의 인간 공유에 있어서의 primitive situation. 원시 시대의 상황도 뭘 따라요? Cooperative activities. 협력적 활동을 따라요. 뭐와 같은 협력적 사냥이나 이럴 때. 몇몇 개인들이 공유해야만 할 때. Spoils 밑에 전리품이라고 나왔죠. 전리품 뭐야? 결과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joint effort, 함께한 그 노력에 대한 전리품을 공유해야만 할 땐 어떻게 한다? 협력적이다. 오케이? 그럼 여기서도 공유할 때 협력적이니까 무슨 얘기겠어?
우리 집은 4인 가족, 니네들은 6인 가족, 니네 조금 더 가져가. 이런 게 이제 분배 같은 것들이 협력적 배분 아니겠어? 그치? 그러면 equitable distribution, cooperative activities 이 두 개의 공통 분모를 이제 찾아주시면 되는 거였거든요. 아, 반대쪽이 있었네요. 네. 그래서 그 단어를 달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었겠느냐를 찾는 게 여기에서 포인트니까 1번 무슨 뜻이니? 무슨 이즘으로 끝난다. 이것도 전미사라고 얘들아. 무슨 이즘 하게 되면 주의, 생각하는 주의 이런 뜻이야. individualism 이건 개인이잖아. 개인주의 이렇게 가면 돼. 개인주의에 대한 존중 뭔 소리야? 그치? 협력적이었다고. 개인주의에 대한 존중은 뭐겠어 얘들아? 말 그대로 따로따로의 의미를 강조하는 거야. 오케이? 자유경쟁 얘들아 지금 본문에 이 단어와 정확하게 반이어가 있었거든? 읽은 것 중에 뭐니? 컴페티션의 반이어는 뭐니? 컴페티션 뭐야? 경쟁. 경쟁의 반이어는 협력. 그렇지? cooperation이야. 그러면 니네가 2번 보기는 완전 반대말 썼다는 거 알 수 있겠지? 그치? cooperation, 협업, 경쟁. 지금 요게 반이어다, 동이어다를 빨리 캐치하셔야 쌤이 전에도 2학년 때한테 얘기했나? 재수생 친구들한테 제일 슬픈 질문 받을 때가 어떤 질문인 줄 알아? 쌤, 얘랑 왜 동이어예요? 얘랑 왜 반이어예요? 그 질문이 제일 슬픈 거야. 그 나이 되도록 문해력이 부족한 거야, 솔직히 말하면. 아니, 답해줄 수 있는데 거기에서 헤매고 있다는 건 정말 속상한 일이야. 얘랑 왜 반이었는지 동이었는지 몰라. 니넨 몰라도 돼. 니넨 왜? 많은 지금 어휘력 속에서 얘랑 같은 거구나. 다른 거구나. 이걸 지금 깨우쳐가면 돼. 이때 질문하시면 돼. 상관없어. 이렇게 해서 알아가면 되는 거니까. 근데 지금 고3이나 N수생이 그러고 있다? 진짜 슬픈 거예요. 오케이? 한글을 봐도 어디가 대조 포인트고 대리 포인트인지 이게 글이 안 잡힌다는 거니까. 그럼 제 고1 수준인 거야. 그 친구가 말 그대로. 지금은 괜찮아요. 많이 질문하셔야 돼요. 얘랑 왜 동의어고 반이었는지. 동물에 대한 애정 뭔 소리야? 아니잖아. 그치? 완전 다른 얘기잖아. 우린 지금 뭐야? 자원 공유 얘기하고 있잖아. fairness와 equity. 그치. 이 단어가 좀 더 힌트로서 좀 쉬운 단어에 속했죠, 사실. 위에 있는 의미로서. 공정성과 동일성. 그치? 정답 4번이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사회적 가치였죠. 효율성과 생산성 아니었고요. 효율성과 생산성은 글자 그대로 뭔가의 결과물이 나왔을 때 그게 얼마나 효율적으로 많이 효율적이다라는 것도 무슨 얘기야 얘들아? 효율적이다라는 건 잘 들어. 모든 어떤 분야에서든 효율적이다라는 말은 뭐냐면 인풋, 투여물 대비 아웃풋, 결과물이 좋다. 오케이? 이게 효율적인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효율적이다라는 게 그런 말이야. 알겠지? 인풋 대비 우리 소위 말해 가성비. 그치? 가성비가 뭐의 줄임말인지 알아? 가성비가 줄임말이다라는 걸 모르는 가격 대비 성능 비율이 가성비야. 알겠지? 가격 대비 성능 비율. 알겠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정답은 근데 4번이었다. 동등한 사회적 가치. 17번 보도록 할게요. 소셜 미디어. 우리 SNS란 표현은 글쎄 그건 콩글리시 쪽에 속하고요. 그러니까 SNS란 표현 쓰긴 쓰는데 많이는 안 써요. 우리가 그 신문이나 잡지 같은 거 볼 때 모든 우리가 말하는 SNS는 글자 그대로 뭐 인스타그램에 쓰이는 뭐 DM, 카카오톡, 요즘 페북 같은 거 쓰세요? 페북은 페북은 앱이 자동으로 지워졌더라. 나는 하도 안 써가지고. 뭐 틱톡, 요즘 틱톡, X도 써? 트위터 옛날에 한참 썼고, 그지? 아무튼 그런 걸 얘기하는 건데. 이것도 좀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소셜 미디어라는 걸 이제 SNS보다는 소셜 미디어가 더 맞아요. 쓰는 표현이.
그걸 다 통칭해서 쓰는 말입니다. 소셜미디어라는 특징들이 어마무지하게 많지 않겠니? 뭐 각양각색의 특징들을 얘기할 건데 그 특징들을 필자가 이렇게 규정을 지어놓고 말해줘야 해. 그러니까 그 많은 특징들 중에서 나는 이 특징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그 소셜미디어는 허락해줘.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가능성, 아니구나. 투부정사가 있으니까 기회가 되겠죠. 찬스 다음에 얘들아 투부정사가 나오면 우리는 기회라고 해석이 돼. 투부정사 다음에 오브 ing가 나오면 가능성이란 뜻이야. 근데 쌤이 이렇게 공간을 좀 남겨놓는 이유가 투부정사의 주어를 쓸 땐 뭘로 쓰기로 했죠? for명사로 쓰기로 했고 오브 ing의 얘는 동명사겠죠. 전치사 뒤에 있으니까 명사일 거야. 그지? 그래서 동명사의 주어는 뭘로 쓴다? 소유격이나 목적격으로 쓴다라고 우리가 배웁니다. 그래서 얘 오브 ing 쓸 때는 가능성이라고 해석이 돼. 이 둘의 차이는 미묘하니까 좀 챙겨두시고 그러면 사람들이 투동사 할 기회를 더 많이 허락하게 된다. 뭐가? 소셜미디어가. 사람들이 뭐 할 기회를 주지? 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위치 안에 있는 내용의 이 소셜미디어의 특정을 읽지 않으시고 그냥 가신다면 1번으로 해도 전혀 이상한 게 없죠. 그렇죠? 1번 뭔데? 뽐내는 거야. 자신들의 좋아하는 취향을 뭐함으로써 posting good looking photos. 좋아 보이는 어떤 사진 같은 것들을 기재함으로써 짜잔 하고 그렇지? SNS 보면 거의다가 이제 행복한 장면만 올리잖아. 그치? 안 그래? 아니야? 웃긴 것도 올리고 하긴 하는데 오늘 두점쿠 사러 갔어요. 샤갈. 좀 요즘 또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 알고리즘에 뜬 게 뭐냐면 이마트 과자 담기 그거 니네도 떠요? 여러분 전 망했어요. 샤갈 하면서 그거 나 어제 하러 갔거든? 근데 2월 1일까지더만 어제가 쉬는 날이라서 쌤이 그래서 애들 그러니까 4일까지라고 해서 나도 갔거든? 2월 1일까지 하는 데가 있고 4일까지 하는 데가 있더라고. 그래서 4일까지 하는 데도 있대 해가지고 장도 봐야 될 겸해서 애들 데리고 겨울방학에 이제 오랜만에 마트를 갔거든요. 가서 솔직히 나 지금 되게 두근거려서 125개를 할까? 168개를 할까? 막 그 SNS에서 다 공부했단 말이야. 딱 공부하고 나서 한 150개 하면 내가 내일 코나투스 와서 애들한테 과자 다 돌려야지. 맛동산! 하고 막 뿌려야지. 막 이 생각도 하고 왔단 말이야. 나 어깨 아파져. 나 오바했어도. 잘 움직여. 나 이거 하다 오바했어. 여기까지만 해야 돼. 의사 선생님이 이거 하지 말랬거든. 이거 하지 말랬거든. 뒤로 젖히는 운동 이거 하지 말랬거든. 뿌리는 행동하다가 그랬지? 아이씨. 아무튼 땀나. 어디까지 과자 뿌리려고 했거든. 근데 어제 그래도 비산동이니까 저 어디 안양점 거기를 갔는데 거기 다 내린 것 같더라고. 내리고 이제 다음 주가 설이잖아. 그래서 이제 설 연휴 그것도 뭐 선물 세트 이런 거 많이 놓고 했더라. 그래서 난 그거 상상했지 또. 이것도 한 100개 넘게 담으면 인스타 스토리에 올려야지 하고 나서 막 이거 들고 있는 내 모습을 상상하면서 갔는데 그래서 우리 아들도 아빠 어디 있어? 몇 개 담을 거야? 뭐 이러면서 막 적극적으로 막 찾아다니는데 없더라. 속상했어. 샤갈. 그러니까 뭐야? 우린 계속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이 위치의 설명을 읽지 않으면 요게 이제 우리가 정답의 오류를 잘못 찍을 수 있겠죠. 그렇죠? 왜? 우리가 생각하는 SNS의 특징이 이런 거잖아. 그치? 좋은 사진 올려서 뽐내기 뭐 이런 것들이. 그건 접어두시고 그러면 어떤 특징이냐? 허락하는 소셜미디어는 뭐를? 사람들에게 뭐 하라고? 보라고 자신들의 가족이나 친구들의 선호도를 사람들이 자신의 가족, 친구들의 선호도를 보라고 허락하는 소셜미디어야. 그리고 브랜드와의 어떤 인터랙션, 상호작용을 보라고 허락하는 소셜미디어는 투동사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라는 건데 요거 설명이 조금 길어질 것 같으니까 좀만 쉬었다가 점심 먹고 다음 시간에 요거 하고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7번 이따 보도록 합시다.
조금만 양해해 주세요. 자, 다시 한번 일어나 봅시다. 다 받으셨죠? 아까 우리 독해했던 데 이어서 좀 하다가 순서 문제 한 문제 더 풀고 그 다음에 오늘 할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일어납시다. 자, 아까 풀었던 문제 좀 이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17번 문제였고요. 17번 문제의 소셜미디어의 특징은 뭐였다? 첫째, 사람들이 그들의 가족과 친구들의 선호도를 볼 수 있게 해주는 그 소셜미디어. 그리고 브랜드와의 어떤 상호작용을 보여주는 소셜미디어의 두 가지 특징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셜미디어는 많은 사람들이 빈칸할 기회, 사람들이 투동사할 기회, 1, 2, 3, 4, 5번 보면 다 동사 원형, 즉 투부정사의 뒤에 붙어있는 원형으로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투동사의 기회를 많이 허락해 줍니다. 그래, 타인에 대한 어떤 브랜드 선호도를 우리가 볼 수 있으면서 그 사람들이 빈칸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이 정도만 정리하고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포인트를 또 잘 읽어보시면 소재 특징이 잡힐 겁니다. 두 가지의 어떤 equal 나왔네, 형용사로서, 그치? 동일한 선택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when 다음에 ed를 보셨으면 우리가 pp로서 해석하실 수 있으셔야 돼. 직면 당했을 때 사람들은 종종 by. 요거 해석 좀 잘해볼래 얘들아? 자, 봐. 여기 비교급에 해당하는 포인트가 앞엔 존재하지 않고 요 no other reason 요 세트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 사람들이 구매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른 이유 때문에는 구매하지 않는다. 해석을 이렇게 잡으셔야 돼. 사람들이 종종 다른 이유 때문에 구매하진 않는다. 그들이 연관 짓는 것보다 한 사람, 한 선택을 someone they know, 그들이 알고 있는 누군가와 함께 하나의 선택을 연결 짓는 것보다 또 다른 이유로는 구매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뭐로만 구매한다는 얘기인 거야? 그들이 알고 있는 누군가와 연관을 짓는 형태로서 구매한다는 얘기인 거야. 자, 다시 요걸 요 표현으로 한번 설명드려 볼게. 요건 이제 또 다른 비교급이거든. No one is taller than Mr. 강이야. 해석해봐. 아무도 더 크지는 않습니다. 누구보다? 미스터 강보다 더 크지는 않습니다. 그럼 누가 제일 크단 얘기야? 미스터 강이 제일 크단 얘기지. 그러니까 최상급 표현이야. 뭘 가지고? 비교급과 부정어를 가지고 나타낸 최상급 표현이야. 오케이? 미스터 강보다 더 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 이것도 봐봐. 그들이 알고 있는 누군가와 함께 하나의 선택을 연관 짓는 것보다 또 다른 이유로는 사람들이 구매하지 않습니다라고 해석해야 돼. 됐어? 이 말 이해돼? 그럼 사람들은 뭐로만 구매한다는 얘기야? 그들이 알고 있는 누군가와 그 선택을 연관 지었을 때로만 구매한다는 얘기인 거야. 됐어? 그러면 그들이 알고 있는 누군가와 그 선택을 연관 짓는다는 건 앞에 마지막 문장에서 얘기했던 뭘 얘기하는 거다? 소셜미디어의 특징을 얘기하는 거지. 그치? 가족과 친구들의 선호도를 알게 만드는 소셜미디어는 많은 사람들이 뭐 할 수 있게 만든다? 구매할 수 있게 만든다. 됐어요? 자, 두 번째 문장 볼게. Like me. 자, me라는 필자가 직접 개입된 문장이 들어가. 그러면 얘는 뭐야? 예시를 시작하게 되는 거야. 필자가 I라는 주어와 나라는 me라는 명사가 들어가게 되면 내가 경험했던 내가 말할 주제에 대한 사례를 얘기하겠다는 거야. 내 경험은 이래. 이 말인 거거든, 결국. 그지? 이것도 구체화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일반화가 끝내고 나서 그걸 좀 더 부연 설명하겠다는 표현인 거야. 그래서 나처럼 내 친구들도 샵이 동사로 쓰면 뭐니 얘들아? 구매하다지. 와인 라이브러리에서 구매하고요. 또 그들은 go out of their way to do so. to do so. 그렇게 할 그들만의 길을 향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야? 와인을 사기 위해서 그들만의 길을 그렇게 간다고요. 또 내 친구들 대부분들도 어디 하이스쿨 친구들도 shop at wine library 역시 거기서 사요. 이런 얘기야.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 나처럼 내 친구들도 산다. 내 고등학교 동창들도 똑같이 구매를 한다. 그곳에서. 한다는 얘기는 결국 나와 연관된 사람들은 나와 같이 그곳에서 구매한다는 거야.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다 뭘 얘기한다? 소셜 미디어를 얘기한다. 소셜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걸 통해서 외부의 사람들이 나의 결정과 동일하게 구매한다. 또 소비자도 있어. 그곳에 어떤 소비자? Buy from the certain computer brand. 어떤 특정 컴퓨터 브랜드를 구매하는 사람도 있어. 그 이유가 뭐냐면 그가 엉클이 있어. 삼촌이 있는데 어떤 삼촌이냐면 그 컴퓨터 회사에서 일하는 삼촌. 잠깐만. 친구의 예시가 끝나고 두 번째 컴퓨터 예시, 와인 라이브러리 끝나고 컴퓨터 예시 나오네. 그치? 내가 그곳에 컴퓨터를 사는 이유가 뭐라고? 우리 삼촌이 거기서 일하고 있기 때문인 거야. 이 말 이해되겠어? 오케이? 그거야, 그거. 그 다음에 또 많은 사람들도 있어요. 절대 스탑, 구매를 멈추지 않는 사람들. 그들의 가스를 꼭 이 브랜드에서만 쓰는 거야. 뭐한 이유에? terrible with speed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뭘 통해서 그들이 upset, 얹어놨을지라도. by environmental catastrophe. 그죠? 환경적 어떤 재앙 같은 것들. 그 회사가 야기시킨 환경적 재앙에 의해서 그들이 얹어놨을지라도 꼭 이 브랜드에서 넣는 경향이 있어. 그것도 뭐 때문인 거야? 아래 나오죠? 이렇게 하면 너무 뭔가? 왜냐하면 친구들이나 relative, 사촌들이 connected to the company. 그 회사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결국 그 회사가 윤리적으로 좋지 않은데도 내 사촌이 거기서 사니까, 거기서 일을 하니까. 그렇지? 가스는 꼭 거기서 넣는 경향이 있다. 지금 소셜미디어의 가장 큰 특징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친구 때문에 와인 라이브러리에서 사. 그치? 우리 삼촌이 거기서 일하니까 컴퓨터는 거기서만 사. 거기에 가스 누출이 있어서 환경적 재앙을 불러일으킨 회사가 있었어도 우리 사촌이 거기서 일하니까. 그치? 또 누구 회사 할까? 뭐 친구가 일하니까, 가족이 일하니까. 그치? 하게 된다. 결국 그 사람이 거기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소셜미디어의 행태는 결국 뭘 불러일으키는 거야? 내가 그곳에서 구매할 가능성을 키워 올린다는 거죠. 그 세 가지의 예시의 반복선의 공통점을 통해서 정답을 유추해 주시는 거야. 뽐내는 거 아니었고요. 경로를 찾는데 보이스가 딱 보니까 동사로 쓰였죠. 목소리를 내답니다. 그래서 그들의 어떤 저항, 비윤리적 기업에 대한 저항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이건 세 번째 예시의 어떤 그 비윤리적 기업 가지고 소재를 갖다 쓴 것 같은데 그런 내용 아니었고요. 구매한다라는 좀 큰 개념의 상위적 개념을 정답화 시켜야 되겠죠. 가격 비교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제품의 가격 비교. 어디 안에서의 몇 번 핸드폰의 탭만으로도 가격 비교할 수 있다. 전달하다인데 위드랑 같이 쓰면 소통하다라고 해서 친구와 소통하는데 뭐 없이 다른 사람들의 어떤 판단에 걱정 없이 아니 친구 소통 아니었고요. Make personal association 그러니까 사람의 연관성을 뭘 이끌 수 있다? Buying decisions. 그렇지. 이 내용이 꼭 나와주셔야죠. 그렇죠? 개인적인 어떤 연관성이 뭘 일으킬 수 있다? 구매 결정을 이끌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가능성을, 기회를 더 많이 가질 수 있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첫 문장에 대한 일반화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없으셨더라도 세 번의 예시, 나의 예시, 친구의 예시, 이런 그 컴퓨터 브랜드 예시, 가스 누출 예시,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정답화 시키셔도 아주 잘하셨던 문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번 문제 한번 보고 끝내도록 할게요. 20번. 얘는 이제 방향성을 이제 얼만큼 잘 이끌어내셨냐라는 관점을 두고 봐야 될 문제였는데, 첫 번째 한번 볼게. 소크라테스의 원칙 위에서 어떤 원칙인데, 어떤 피해도 can come, 올 수 없다. 부정주어 썼으니까 없다. To a good person, 좋은 사람에게 어떤 피해도 올 수 없다. 라는 소크라테스의 원칙 위에서 소크라테스 학자를 스토익이라고 얘들아. 소크라테스, 스토익. 이 학자들은 이렇게 믿습니다. So long as one, 우리가 holds one's virtue, 그 사람의 어떤 미덕, 덕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has well-being, 잘 살 수 있다. 라는 것이야. 그러면 첫 번째 관점, 소재는 소크라테스의 포인트니까 소크라틱이라고 할게.
principle. 이 특징에 두 번 반복해서 얘기했거든. 어떠한 사람도 좋은 사람에게 어떠한 해도 좋은 사람에겐 갈 수 없다. 두 번째, 미덕을 갖고 있는 한 잘 살 것이다. 이 두 개가 똑같은 얘기인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virtue만 있게 되면 virtue는 곧 뭐다? 웰빙이다. 이렇게 정리해 보셔도 되겠네. 그치? 요게 요제 박스글이었거든. 자, 그 다음에 A, B, C 연결사에 한번 주목해 볼까? A에는 뭐 있니 얘들아? 대조 연결사 있잖아. 그치? 그럼 대조 연결사에 맞춰서 연결 지어 주시면 되는 거라고. 오케이? 한번 볼게. 반대로 아리스토텔레스는 믿고 있습니다. 뭐라고? 네디아라고. There is more. 얘가 지금 주어로 쓰이고 있는 거야. 부사. 더 많은 것들이 있다. To our well-being. 우리의 건강. 뭐보다? 우리가 개인적인 어떤 성격,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성격보다 우리 건강에 있어서 더 많은 것들이 있다. 이게 우리가 잘 사는 우리의 이 virtue가 뭐야? 퍼스널 캐릭터지. 내가 갖고 있는 미덕. 이거보다 건강하게 사는 데 있어서 더 많은 게 필요하대. 그럼 대조 다음에 방향성은 맞지? 누구?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 쓸게.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믿었대 얘들아? 웰빙에는 잘 살려면 뭐 해야 돼? 더 많은 것이 있어야 돼. 얘랑 방향성 정확하게 맞지 않아? 그지? 봐봐. 소크라테스 원칙은 virtue만 있으면 잘 살 수 있어. 하지만 반대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원칙은 웰빙 하려면 더 많은 게 있어야 된대. 그러니까 관점이 서로 다른 거 맞잖아. 그치? 그러니까 박스 다음에 A가 잘 붙는 거 맞게 쓰인 거라고. 오케이? 요런 문제들 손서 추론해서 굉장히 많이 쓰여. 오케이? 왜? 요즘 추세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ABC는 정답이 없고요. ACB면 A로 시작하는 건 ACB 하나인데 ACB가 요즘 유난히 가끔씩 옛날엔 잊을만 하면 나왔는데 요즘은 또 나왔네? 싶을 정도로 가끔씩 나오거든. 그래서 출제위원들도 박스 끌 다음에 A가 그럴싸하지? 라고 니네들한테 꼬드기는 표현들이 되게 많아. 그런데 걔가 방향성이 정확히 맞더라도 얘는 일단 보류. 왜? 소크라테스에 대한 이 노란색의 글 쓴 내용에 똑같은 내용이 B나 C에서 언급되면 걔로 먼저 가셔야 되겠죠. 그렇지? 이 대조 연결사 다음에 방향을 트는 건 잠시 보류해야 되니까 일단은 맞다. A번 챙겨두시고 B번 한번 보시게 되면 material misfortune 물질적인 불운이 can damage our well-being. 물질적 불운이 우리의 건강을, 우리의 잘 사는 것을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잠깐만. 그러면 박스 끌 다음에 B로 이어지려면 아무런 연결사가 존재하지 않으니 박스 끌에 대한 무슨 설명이 있어야 돼? 부연 설명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 맞지? 선생님이 말하는 제 이론칙 뭐였어 얘들아? 문장이 끝나고 또 다른 문장이 시작되었을 때 가운데 연결사 없으면 뒤에 문장은 앞에 문장을 뭐 해야 된다? 부연 설명해야 된다가 제 이론칙이잖아. 그지? 항상 그렇게 되어야 문단이라는 게 성립이 되는 거란 말이야. 오케이? 그걸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셔야 되겠고 어쨌든 물질적 불운이 우리의 웰빙을 데미지 시킨대. 벌추가 있으면 우리는 웰빙 할 수 있대. 이 말과 이 말이 같은 말입니까? 데미지잖아. 그치? 마이너스를 준다잖아. 얘는 미덕이 있으면 웰빙 한다며. 플러스의 관점이잖아, 결국. 그치? 근데 얘는 웰빙 한대. 얘는 웰빙에 데미지를 준대. 부연 설명이 안 된다고요. 맞죠? 그러니까 방향성이 틀렸다는 거죠. 얘를 플러스로 봤으면 결국 이 글에서 나온 데미지 웰빙은 뭐일 수밖에 없어? 마이너스일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아무런 연결사가 없는 상태에서의 부연 설명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B는 제끼기. C번 한번 볼게요. 잘 따라오고 계셔? 일어나. 선생님은 괜찮아. 걱정하지 마. 여기 봐. 이것들아. 물질적 불운이요. can never force us to lose our virtue. 따라서. 됐어? 봐봐. 여기 봐. 물질적 불운이 절대로 강요할 수 없어. 우리가 뭐 하도록? lose our virtue. 우리의 미덕을 뭐 하도록? 잃도록 절대 강요할 수 없어.
그럼 C번은 뭐야? 물질적 부가 와도, 물질적인 게 와도, 물질적 불운이 와도 우리의 웰빙은, 아이고 이렇게 글씨도 못 쓰니, 우리의 웰빙을 뭐 할 수 없다? 손상이 필수? 마이너스 할 수 없다. 지금 이 얘기잖아. 얘가 이 말이잖아. 내가 갖고 있는 미덕이 있으면 웰빙 할 수 있다며. 그럼 외부적 압박 같은 것들이 와도 웰빙을 마이너스 할 수는 없다. 똑같은 말인 거라고. 오케이? 이 말 빨리빨리 생각. 물음표 3만 개 띄우는 표정 하지 말고 여기 봐. 벌추만 있으면 우린 웰빙 할 수 있어가 소크라테스 이야기야. 맞지? 자, 이걸 부연 설명으로 하면 물질적 마이너스가 와도 우리를 뭐 할 수 없다고? 우리의 미덕을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절대. 그치? 같은 얘기인 거야. 웰빙 할 수 있다고. 미덕만 있으면. 따라서 우리의 웰빙 말입니다. 이 얘기를 하잖아. 그치? virtue를 lose 할 수 없다. 즉, 우리의 웰빙을 물질적 부가 와도, 불운이 와도 데미지를 줄 수 없다죠. 그쵸? 자, 그러면 C번은 요 박스글에 대한 얘기를 이런 걸 이제 부정 표현이라고 하죠. 그쵸? 정규는 뚱뚱하다. 정규는 날씬하지 않다. 이 말을 가지고 같은 말로써 만들어낸 말이라고. 그치? 똑같은 얘기인 거야. C번 마지막까지 볼까? 따라서 소크라테스는 원했어. 무관심하기를. 물질적인 상황에 무관심하기를 원했어. 그 내면이 강한 애들 있잖아. 니네도 밤마다 이렇게 한 명씩 보면 좀 뭔가 클래스가 다르다는 성격상. 그 공부 이런 거. 공부는 사실 능력인 거고, 그 내면적 성질 있잖아. 그런 애들이 좀 단단한 애가 한두 반에 한 명씩 있지 않아? 좀 뭔가 그 누구나 다 좋아하는 친구. 또 그 친구가 재밌긴 한데 우습진 않아. 막 그런 친구. 없어요? 찾기 힘드네, 그지? 우리 여성분이든 남성분이든 그런 분이 되셔야려고 노력하셔야 되고, 오케이? 미덕이 좀 강한 애들이 있어, 오케이? 덕목이. 뭐 어쨌든 그래서 물질적인 풍요가 와도 다시 물질적인 어떤 상황 같은 것들에 무관심하기를 원해. 왜? 물질적 불운이 와도 미덕만 있으면 웰빙할 수 있다. 이 얘기니까. 그치? 그러니까 C번이 그대로 소크라테스에 대한 웰빙 관점을 그대로 받은 겁니다. 그러면 아까 반대적 속성인 데미지에 우리의 어떤 웰빙에 데미지를 얻게 된다. 대조 다음에 웰빙의 반대적 요소 더 많은 게 필요하다. 라는 얘기가 전체적으로 소크라테스의 이야기와 반대적 속성을 얘기하고 있던 포인트들이었으니까 거기에 꺾인 포인트의 첫 시작은 뭐가 돼야 되더라? 대조 연결사부터 시작을 해줘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플러스 관점을 계속 이어서 얘기한 C번이 먼저 걔를 대조로 걸어서 더 많은 게 필요한데, 그지? 그 더 많은 게 필요한 게 무엇이다라는 걸 A 자리에서 얘기하고 걔를 부연 설명하는 거. 그게 이제 A, B 순서대로 이어지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방향성만 보셔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다. C, A, B 캡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얘들아 괜찮아? 오늘 쌤이 좀 빡세게 굴렸나? 자, 여러분들 독투 뒤쪽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3원칙 한번 펴봅시다. 구문. 오늘 할 건 또 해야지. 생각해보니까 다음 주와 우리가 설 연휴 수업을 안 한다고 쳤을 때 선생님이 그걸 원장님한테 한번 여쭤봐야겠네. 팀장님한테. (5원칙까지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든 5원칙까지는 마무리 짓고 갈게요. 알겠죠? 여러분들 정답지는 쌤이 뒤에다가 잘 해놨으니까 오늘 3원칙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형식, 5형식 보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건데,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공부했던 거, 1형식, 2형식, 3형식, 뭐 오늘 형식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4형식, 5형식, 여기 한번 볼게요. 얘들아, 편하게 봐. 오늘은 입만 떠들면 돼. 아니, 좀 쓸 것도 있어. 근데 많지는 않아. 오케이? 여기 봐. 자, 우리가 이제 주어동사, 주어동사, 주어동사 목적어,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목적격 보어 막 이렇게 외웠는데, 사실 얘네들을 뒤에 나오는 동사들을 결정하는 게 결국 뒤에 나오는 요 친구들을 결정하는 요인이 누구야? 얘야, 얘. 그러니까 이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펼쳐질 수 있는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 예를 들면 우리 사형식 동사가 무슨 동사야? 주다 동사잖아. 주다 동사, 수요 동사라고 하죠. 그렇죠? 주다 동사인데 주다 동사를 쓰려면 주는 물건이 있을 것이고 그 물건을 받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지? 그러니까 수요 동사에는 항상 뭐가 있어야 돼? 간목과 직목이 그래서 존재해 줘야 돼. 항상. 그러니까 이 동사의 특성상 이렇게 배치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형식 공부할 때 제일 많이 했던 게 뭐냐면 동사암기였어. 동사암기. 그래서 목적어 나오는 동사들은 사실상 우리가 뭐 목적어 나오는 동사들, 목적어만 나오는 동사들은 그 동사의 특징들이 있어야 되고, 또 일형식 동사 같은 경우도 쌤이랑 같이 도치하면서 그 주어 동사 바뀔 때 도치 포인트 기억나? 장소나 방향의 부사구가 강조되면 자동사가 있는 주어 동사의 위치를 바꾼다. 그렇지? 그래서 뭐 그런 동사의 특징들이 있어야 되고, 오늘 쌤이랑 같이 해야 될 건 이 보어가 있는 동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 오케이? 시험 문제에서 나오는 어법적 포인트가 고등학교에서는 요거 2형식과 5형식에 많이 다다라 있을 것이고, 또 보어가 특징이 어때 얘들아? 형용사나 명사가 나와야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보어에 나와야 될 품사에 대한 인지를 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동사와 5형식 동사가 있는 걸 보고 이 자리에 형용사 명사가 나와야지 부사 나오면 안 되겠구나. 이 생각이 이제 여러분들이 자리가 잡히셔야 돼. 오케이? 오늘 3형식 이야기, 3형식, 2형식과 5형식 이야기 한번 쌤이랑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기 간단하게 해볼게. 여러분들이 이제 2형식 동사는 어느 정도 암기가 필요한 이유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형용사 부사 문제가 역대 수능, 요즘은 좀 판도가 바뀌던데 수능 어법 출제율 3위였던 적이 한 번 있었어. 뭐가? 형용사 부사 문제가. 그럼 형용사 부사 문제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식어야. 수식어. 고개 들어. 집중. 서서 공부해도 돼요. 졸리신 친구들은. 괜찮아. 저 뒤에 키다리 책상 있으니까 잠깐 서서 하셔도 돼요. 괜찮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까 무슨 얘기했지? 2형식 부사. 그치? 형용사 부사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형용사 부사가 첫째 수식어다 보니까 어떤 품사를 수식하는지를 보는 게 1번 문제. 두 번째, 그 동사 뒤에 나와야 될 형용사 자리에 부사가 나왔을 때 해석은 괜찮은 것 같은데 동사가 얘가 맞나 그런가? 이걸 판단하는 동사 문제. 거기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렇게 한번 볼게. 이거 한번 해석해 볼래? grew라고 쓴 겁니다. He grew wet이라고 하면 쌤이 써봤는데 wet이 무슨 뜻이야? 젖은이야. 젖은. 그지? 젖은이라는 형용사인데 저 아이 해석해봐 한번. He grew wet. 그는 grew를 보시고 grow의 과거형 맞아요. 그래요. 성장했다라는 표현이 한 번이라도 떠올리셨다면 이 형식 동사를 빨리 꿰차셔야 돼. 오케이? 얘 성장했다가 아니죠. 뭡니까? He grew wet 하면 그는 젖게 되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 그는 젖다라고 해석하시면 돼. 하나 더. 얘도 해석해봐. She remains silent. 그쵸? 그대로죠. 그쵸? 그녀는 조용한 상태로 남아있다. 그치? 어제 내 친구 미숙이한테 했던 말이 좀 걸려서 내 친구한테 부탁해서 야 옆방 가서 미숙이 잘 좀 있나 봐볼래?
알았어. 그리고 딱 가보니까 she remains silent. 조용한 상태로 남아있어. 미숙이 조용한 상태로 남아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주변 친구가 사라질지도 몰라요. 알겠죠? 웃으라고 한 얘기야. 미안. 그러니까 뭐야? 우리가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하자? 다 처리하자. 다라고 쓴 겁니다. 그는 젖었다. 그녀는 조용하다. 그지? 조용한 상태로 남아있다 하셔도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 두 문장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다? 동사 뒤에 우리가 알고 있는 형용사가 나오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형용사를 뭐 처리하자? 보호이기 때문에 다라고 해석하자. 그래서 쌤이 이번 시간에 너네들과 함께 조금 암기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거거든? 그러니까 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동사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자라는 취지에서 한번 암기 좀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보어를 취하는 가장 근본적인 동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 겁니다. 몇 형식? 2형식 동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고 쌤은 여러분들하고 한 7개 정도 읊조려 볼 거거든요. 그렇죠? 쌤이랑 같이 졸리니까 입 뻥끗 하시면 돼요. 알겠죠? 따라해봐. 비다. 따라해봐. 비다. 소리내. 비다. 어차피 니네 다 합친 목소리보다 내가 더 클 거야. 오케이? 비다. become다. get다. grow다. go다. 선생님이 지금 동사 뒤에다가 다다다다 붙인 이유 알겠어요? 왜? 지금 이 동사들이 나오게 되면 앞으로 형용사나 명사 보게 될 거거든. 그래서 그 형용사에다가 우리 뭐 처리하자? 다 처리하자. 그러니까 다는 보어를 상징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보어를 취하는 동사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야. 그리고 시험 문제로는 이렇게 나올 거야. 형용사야 부사야 라고 니네들한테 꼬실 거야. 그럼 니네가 이 형식 동사네 부사 올 수 없겠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된다고. 오케이? 오빠 일어나. 너 뒤에서 아이씨 뒤로 가. 아까부터 계속 그리고 내가 너네 깨울 때 부탁 하나만 할게. 표정 관리 좀 해주세요. 나 좀 무서워 얘들아. 나 지금 나 아침부터 나도 일어나서 열심히 준비하고 나왔어 얘들아. 나도 너네들과 똑같이 일어나고 준비하고 나왔단 말이야. 근데 피곤한 거 알아. 그래서 선생님이 좀 일어서서 해라 하면 좀 해주세요. 근데 잠 깨우고 막 일어나! 에이 일어나! 딱 근데 왜 자꾸 일어나고 나선 나를 이렇게 막 약간 좀 이렇게 봐. 왜 좀 무서워 니네들. 이렇게 좀 물론 내가 위에 있어서 그렇겠지 그지? 위치상. 그럼 이제 턱을 드시면 되잖아. 그치? 이렇게 턱을 드시고 네 선생님 뒤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 왜 자꾸 나한테 곧 물 것처럼 이렇게. 나 그렇게 무서운 사람 아니에요. 물지 마세요. 알겠죠? 딱 윈터스쿨 다음 내년에 윈터스쿨 또 여기 와서 하면은 이제 니네 첫 모습을 한번 찍어봐야겠다. 이렇게. 니네 처음에 아니랬어. 처음에는 딱 이렇게 뭔가 활기는 없었지만 이렇게 막 뭔가 그래도 여기서 뭔가 얻어가야겠다는 이 눈빛들이 있었거든. 근데 지금 어떤 줄 알아? 막 안에 뭐가 들어왔어 지금. 안에 뭔가 악기가 들어왔어 막. 막 이러고 공부하고 있어 지금. 막 온몸이 베베 꼬이고 막 지금 앉아 있는 게 불편하고. 그 뭔지 알 것 같아. 알 것 같으니까 그래. 좀 힘들면 일어서서 좀 이렇게 스트레칭 좀 해. 이렇게 서서. 괜찮아. 이거 우리 키다리 책상 아직 어색한가? 고등학생 뭐 N수생들이 이거 자연스러운 거거든. 아침 9시 수업 때 저기 N수생 수업들 아침부터 하거든. 거기 한번 가서 봐봐. 얘는 8시부터 수업할 거야. 수업할 때 저 조그만 저 키다리 책상 하나에 3명이 붙어 있어. 한 명이 저기 지금 몇 강의실일 거야. 800 어떻지? 7호인가 여기가? 7호지. 5호인가? 아무튼 요 끝에 강의실 있잖아. 저 조그만데 한 명이 그 연석 저 창가에 걸터 앉아 있고 양옆에 남자 둘이서 한 명은 또 등치 있는 나야. 책 들고 이렇게 셋이서 저 좁아 터진 데에서 졸리니까. 그거 자연스러운 거야. 괜찮아. 뒤로 가서 한 5분 서 있다가 다시 들어와서 앉아있고 하면 돼. 알겠지? 싫어? 아니, 이 새끼들아 반응 좀 보여줘.
뭔가 약간 저기 한림대 성심병원 가면요. 내가 요거 때문에 한번 가본 적이 있잖아. 그치? 요거 때문에 가본 적이 있잖아. 근데 거기 가면 사람들이 표정이 무야, 무. 없어. 없을 무야, 그냥. 지금 이 성심병원 와 있는 얘들아, 괜찮아? 표정 좀 지워, 얘들아. 괜찮아. 네 살아있음을 느껴봐, 좀. 좀 웃어봐, 이렇게. 광대 좀 올려. 힘 좀 줘, 얼굴에. 아, 왜 다. 나 졸린데 어쩔. 뭐, 이거 다 이런 표정을. 내가 뭔가 웃긴 썰을 풀기를 원하는 거야? 이렇게 해야 자극이 돼? 도파민 좀 그만, 이제, 쇼츠 좀 그만 봐. 아우, 내가 뭔가 좀 진지하게 하나 들어가 볼까 하면은, 다음 쇼츠 없어. 다음 쇼츠가 목말라. 이러고 있어, 다들. 지금은 핸드폰 안 쓰니까 뭐 상관은 없지만, 봐봐. 니네 핸드폰 안 쓰니까 뭐 해? 이렇게 좀 맘맞는 애들끼리 대화를 나누지, 그지? 그게 우리 옛날 모습이야. 우리, 그게 대화를 나누면 아이, 됐어. 그만해. 쇼츠 그만 봐. 알았어? 근데 우리가 또 어때? 3월 딱 돼가지고 학교 딱 돌아가서 뭐 각자들의 학원들을 갈 거야. 그치? 영어는 다들 로키로 오실 거지만. 그치? 농담이고. 아무튼 학원 가야들에서 어딘가 국어, 영어, 수학에서 공부들 하고 계실 거지만 거기에서 공부하시면서 뭐해? 맨날 쉬는 시간에 핸드폰도 이 중딩들도 막 거기 핸드폰 수거함에 넣는단 말이야. 고딩쯤 되면 어때? 그런 것도 안 해. 잘 안 넣어. 그러면서 몰래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쌩 까고 들어가. 지 강의실로. 그리고 쉬는 시간에 그 5분 짤남는 시간에 요거 하잖아. 난 또 알고리즘이 뭐만 떠? 우리 정신과 의사들 그리고 뇌과학 연구 박사님들 막 나오셔가지고 쉬는 시간 5분 동안 쇼츠를 보는 건 뇌를 파괴하는 일입니다. 다 이런 얘기 한단 말이야. 그러면 난 그거 보고 이걸 애들한테 얘기해야겠군. 난 그런 생각 한다는 거지. 파괴한다 얘들아. 그래서 그 5분 동안 본 쇼츠의 영향력으로 다음 시간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큰 악영향을 끼칩니다. 딱 이런단 말이야. 나도 쇼츠 보고 있으면서 나도 쇼츠 보고 있으면서 얘들아 쇼츠 보지 말래. 네 선생님. 그리고 또 쇼츠 다음 요지랄. 우리가 이게 쇼츠 머리라서 나도 그래 솔직히 나도. 선생님도 독투 수업 같은 거 준비하면 이제 한 1000번부터 마지막 번호까지 한 3, 40분 걸리거든요. 한번 쭉 읽어보고 수업할 지문 골라가지고 포인트 체크하고 이런 거 하면 뭐 1시간, 2시간 정도 걸려요. 근데 이제 풀 때 있잖아. 나도 집중력이 30분 못 가는 것 같아. 나도. 그러니까 핸드폰은 나는 어른이니까 라고 옆에다 놓고 있지만 나조차도 수업 준비할 때는 빼놓습니다.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알아? 패드로 와. 패드로 그게 뭐가 와. 앱 뭐 이렇게 뜨잖아. 그럼 옛날 같았으면 위로 올려보는 거 지운단 말이야. 근데 나 방금 좀 문이 열리는 줄 알았어. 깜짝 놀라. 봐봐, 니네도 지금 대화가 딱딱 끊기는 느낌이 들지, 그치? 이 집중력 저하야. 오케이? 나도 그래. 그러니까 우리 공부하는 여러분들만큼은 조금 더, 쇼츠 끊는 건 좀 무리됐어. 유튜브 지울 수 있어? 인스타 지울 수 있어? 틱톡 뭐 이런 거 다 SNS 지울 수 있어? 그 투지폰 아직도 쓰는 거 유행이에요? 투지폰이 뭔지는 아세요? 문자랑 전화만 되는 거. 카톡도 안 되고. 그거 있어요? 그게 차라리 진짜 순기능 아니야? 전화기에? 근데 우리 아들은 그렇지. 우리 아들은 로블록스 게임기가 핸드폰이에요, 곧. 로블록스 게임기. 근데 로블록스가 그렇게 재밌나요? 내 퇴근하는 날이 우리 딸 이걸로 로블록스 할 수 있거든, 패드로. 그럼 지 오빠는 이제 컴퓨터로도 하고 핸드폰으로도 하고. 컴퓨터로도 로블록스를 하대. 그 뭐가 아니 재밌겠죠, 재밌겠는데 그 친구들끼리 하는 게 그렇게 재밌나? 그래서 뭐가 그렇게 재밌지 하고 애 하는 거 이렇게 노트북 뒤에서 봤어, 게임하는 거. 뭐 별거 없어. 그래서 그런 걸로 되게 막 깔깔깔대면서 놀더라고 막.
저게 뭐가 재밌는 거지? 막 하면서 야 누가 너야? 아빠 이게 나야. 그래서 아 그래? 네가 지금 이걸 하고 있는 목표가 뭐야? 아 아빠 게임하는데 진짜 뭐 또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네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야? 아 아빠 이따 얘기해 줄게. 어쨌든 게임 나도 게임을 좋아했던 사람으로서 쌤도 선생님 시절 때 뭐야? 그 너네들의 바둑과 같은 게임 스타크래프트라고 아세요? 지금의 롤 인기와는 뭐 비교할 수는 없지만 롤이 뭐 전 세계적인 게임이니까 스타도 쌤이 좀 동네 PC방 대회에서 우승 정도 할 정도의 실력은 실력이었거든요. 이 손가락 보이니? 이거 뭔지 알지 이게? 부대지정. 이거 보이세요? 이런 걸로 내가 되게 좋아했거든. 많이 했거든 쌤도. 지금도 깔려 있어 저 컴퓨터에. 할 시간이 없어. 가끔가다 친구들이 이제 내가 쌤이 좀 쳤거든. 게임 좀 치니까 이제 아직도 올해 나이가 44인데 엊그저께도 강정규 배틀넷 들어와. 아시아 서버 들어와. 지금은 안 돼. 닥치고 들어와. 나한테 항상 처발리던 테란 유저가 하나 있어요. 테란 유저가 하나 있는데 아직도 나한테 발리고 있어요. 나이가 44이 돼도. 쉽게 얘기해서 한 거의 30년째 발리고 있거든요. 30년을 발려도 저 새끼는 내가 잡아야겠다 마인드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게임을 끊으라까지는 말은 못하겠고 게임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게임에다가 현타 포인트를 주는 거야. 현타 포인트. 내가 이 조그마한 모니터 안에 움직이는 저 캐릭터들을 내가 좀 만지는 거에 대한 쾌락을 느끼는 거잖아. 그 화면 안에 있는 그 규율 안에서, 그지? 내가 저 움직이는 꼼지락거리는 저 움직이는 벌레들을 내가 조정한다는 거 가지고 내가 왜 희열을 느끼지? 라는 거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현타 포인트를 주시면 돼요. 내가 이거 안 해도 되잖아. 굳이 내가 이거 하겠다고 왜 10가지 받아가면서 맨날 처발려가면서, 그지? 승급전은 왜 학원 테스트 날 꼭 벌어지는 거야? 막 그런 거 해야 된다고 못 간다. 난 그 엄마한테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내가 이 아이를 가르쳐야 되나 내가 현타가 오는구나. 저요 아이 게임 때문에 어떻게 좀 해주세요. 솔직히 10여 년을 어떻게 하지 못한 그 아이를 내가 몇 달 본다고 어떻게 할 수는 없겠죠. 그죠?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은 뭐야? 하지 마. 멈춰! 이거밖에 할 수가 없어, 나는. 그지? 선택은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알겠죠? 부모님이 멱살을 잡고 흔들고 하지 마라 내팽겨 쳐도 결국 선택은 여러분들의 것. 알겠지? 다시 본론으로 돌아. 이제 잠들겠지? 자, 갑니다. 자, 이형식 동사 갑니다. 아까 뭐였죠? 자, be다, become다, get다, grow다, go다. 5개, 17개 외울 거야. 자, 5개부터 먼저 시작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be다, become다, get다, grow다, go다. 시작. be다, become다, get다, grow다, go다. be다, become다, get다, grow다, go다. 얘네들이 뭐냐? 비동사를 대체할 수 있는 동사들이야. 심지어 얘네들 뒤에 pp가 나오잖아. 분사의 품사 뭐라고 했죠? 형용사라고 했지, 그지? 얘네 뒤에 pp가 나오면 우린 그 문장의 태를 수동태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것도 캐치해 두시고. 그 다음에 be다, become다, get다, grow다, go다, keep다, remain다, stay다. 3개. 유지동사라고 하거든요. 자, keep다, remain다, stay다. 3개 따라해 봅시다. 시작. keep다, remain다, stay다. 괜찮아? 쓰지 마. 지금 쓰지 마. 지금은 그냥 앉아서 을조리기만 해. 니네 소리 나는 거 하나도 영상에 안 들어가. 나만 들어가. 자, be다, become다, get다, grow다, go다, keep다, remain다, stay다. 8개 들어갑니다. 시작. be다, become다, get다, grow다, go다, keep다. 얘들 괜찮아. 지금 나 너무 외로웠어. 지금 여기 18명이 있거든. 얘들아 다시. be다, become다, get다, grow다, go다, keep다, remain다, stay다. 시작. be다, become다, get다, grow다, go다, keep다, remain다, stay다. 그 다음에 look다, seem다, appear다.
그러니까 선생님 지금 새로운 동사들을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동사들을 그냥 다르게 정리한 것 뿐이야. 오케이? 따라해 봅시다. 룩다, 씀다, 어피어다. 시작. 룩다, 씀다, 어피어다. 한 번 더. 룩다, 씀다, 어피어다. 시작. 룩다, 씀다, 어피어다. 그럼 11개. 비다, 비컴다, 겟다, 그로다, 고다, 킵다, 리메인다, 스테이다, 룩다, 씀다, 어피어다. 시작. 비다, 보면서 하세요. 시작. 비다, 비컴다, 겟다, 그로다, 고다, 킵다, 리메인다, 스테이다, 룩다, 씀다, 어피어다. 그 다음에 따라해봅시다. 스멜다, 테이스다, 사운다, 필다. 스멜다, 테이스다, 사운다, 필다. 시작. 스멜다, 테이스다, 사운다, 필다. 비다, 비컴다, 겟다, 그로다, 고다, 킵다, 리메인다, 스테이다, 룩다, 씀다, 어피어다, 스멜다, 테이스다, 사운다, 필다. 시작. 비다, 비컴다, 겟다, 그로다, 고다, 킵다, 리메인다, 스테이다, 룩다, 씀다, 어피어다, 스멜다, 테이스다, 사운다, 필다. 마지막 2개 따라해봅시다. 프로브 턴아웃. 시작. 프로브 턴아웃. 옛날에 테이프 시절이 있었거든요. 뭔지 아세요? 로봇 머리 그린 거 아니야? 카세트 테이프라고. 선생님은 아날로그 시대 중 하나. 이거를 카세트 플레이어에다가 딱 넣고 플레이를 누르면 노래가 나와요. 카세트, 어머님들, 아버님들 다 알고 계실 거야. 근데 카세트 플레이어의 버튼을 물리적으로 눌러야 돼. 이거 꾹 누르면 이렇게 플레이가 되는데, 이게 이렇게 누를 때 반쯤 켜질 듯 말 듯 반쯤 누르잖아? 그럼 니네처럼 방금 말해. Private now. Private now. 마지막엔 다다 안 붙여요? Prove turn out. 시작. 그렇지. 목소리 힘 좀 줘. 괜찮아. 니네 앉아서 지금 그냥 하루 종일 이렇게 수업 시간에 이렇게 듣고만 있다가 끝나니까. 그지? 그러니까 니네가 좀 해보는 게 가장 좋아. 자, 한 번만 하고 끝낼게요. 자, 비다비컴. 나는 이거, 얘들아, 내가 이거 정리해서 만들어 놓은 게 한 9년, 10년 됐거든? 나 혼자 이거 계속, 나 이거는 그냥 9년, 10년 했으니까 외운 거고, 이걸 뭐 따발따발 구구단처럼 외우자가 아니라, 이 동사들이 딱 나왔을 때, 얘 안 돼. 얘가 나와야 돼. 이 동사가 나왔을 때, 얘 나와야 돼. 얘 안 돼. 이게 판단이 돼야 된다고. 오케이? 이게 확장적으로 어디에서 나오냐면, 이런 구문이 있다, 얘들아. 이렇게 문장이 나왔을 때 이 앞에다가 비록 주어가 동사일지라도 이런 표현이거든. 요 자리에 형용사 부사가 둘 다 나오는데 형용사다 부사다를 결정하는 게 얘야 얘라고. 얘가 이형식 동사면 정답 형용사. 오케이? 얘가 이형식 동사 외의 동사가 나오게 되면 그 자리는 부사가 나와야 돼. 오케이? 이런 식으로 정해놓을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아까 우리 더비도 했었지. 비교급 생각해봐. 비교급은 형용사부사의 비교급밖에 없거든요. 여기에 형용사부사가 나오는, 아이고, 너무 멀리 갔다. 얘가 그 비교급의 형용사다 부사다를 결정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구별지어서 요 동사를 먼저 숙지해 놔야 된다. 숙지. 암기가 아니라. 오케이? 그래서 쌤이 비다 비컴다 겠다 그러다 고다 하는 거야. 오케이? 여러분들 이제 요거 가지고 뭐 하면 되냐면 얘들아, 내가 니네들 용돈벌 컨텐츠를 하나 드린 거야. 생각해봐 얘들아. 생각해봐. 내가 비싼 돈 내고 학원도 보내면서 우리 자식들한테 내가 그래 투자자들이야. 우리 부모님들은. 너네들의 투자자들이셔. 그지? 내가 일주일에 한 번 가족들끼리 밥은 한 번 먹을 거 아니야. 그지? 그지? 안 먹으면 뭐 한 달에 한 번 먹을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먹으면 억지로라도 니네가 만들어봐. 알겠지? 그 다음에 앞에 부모님 앉아 계실 때 밥을 먹다가 갑자기 숟가락을 놔. 엄마도 아빠도 보지 마. 알았어? 엄마 아빠 사이를 멍하니 봐. 비다 비컴다 겠다 그러다 겠다 리메인다 스테이다
look the, smell the, feel the, smell the, taste the, sound the, feel the, 프로부터 나. 엄마 아빠를 절대 보면 안 돼. 알았어? 현타 올 거야. 그러고 밥그릇에 집중해. 또 밥을 딱 먹어. 그러면 엄마 아빠가 가만히 계시겠어? 저 새끼 미쳤나 하고 가만히 계시진 않을 거야. 그지? 그럼 어떻게 해? 특히 보통 이제 좀 희한한 행동 앞에는 꼭 아빠가 그걸 건드려. 아들, 딸, 무슨 일이야? 뭐 한 거야 방금? 밥 먹다 나를 부르잖아? 아, 예, 아빠, 이형식 동사를 좀 외워봤어요. 하고 먹으란 말이야. 그럼 우리네 아빠가, 아니, 현타 와? 안 돼. 현타 내오면 안 돼. 그러면, 특히 우리 아빠들, 가만히 계시겠어? 너 지금 뭐라 그랬어? 뭐, 무슨 동사? 이형식 동사? 일로 와, 아들. 최소 세종대왕님. 안 그래? 좀 아버님께서 그달은 좀 뭐 보너스 좀 있으셨다. 신사임당 바로 나오지. 아, 그래? 안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장소를 바꿔. 소파로 가. 소파로 가서 TV를 TV 요즘 잘 안 보지. 핸드폰 하겠지. 소파에 앉아서 편하게 핸드폰 하다가 엄마나 아빠가 TV를 보시러 잠깐 소파로 와. 비답이 껌다겠다. 딴 데를 바라봐야 되더라. 엄마 아빠를 정면으로 바라보거나 옆에 있는 데서 그러면 너무 티나잖아. 그치? 그러니까 무심한 척. 오케이? 해봐. 안 해보고서 또 이러지 말고 해봐. 해보고 용돈 타면 본전 이상이잖아. 그치? 못 타도 본전이지. 이형식 동사 외웠으니까. 알겠어요? 야, 내가 이렇게라도 암기시키려고 하는 내 마음을 알겠니? 아, 근데 실제로 이거 내 특강 때 하는 거거든? 특강 때 애들 시켜서 똑같이 이 말을 했다? 작년에 한 거예요. 재작년에 10,000원 탄에 있었습니다. 10,000원 탄에. 그래서 내가 얘기했지. 10,000원 진짜? 진짜? 하면서 하이파이브 해주고, 야, 그럼 너 8 가져. 내가 그랬지. 아, 선생님 2,000원 가져가시게요? 아니, 너 8 갖고 내가 92 가질게. 내가 그랬지. 그렇게 농담을 해야지. 다 가지라 그랬지. 아무튼 알겠죠? 8, 92. 용돈 받으면 알았지? 얘기 꼭 해줘. 아, 또 우리 다다음 주는 설 명절이잖아. 그치? 할머니, 할아버지, 작은아버지, 작은아빠, 고모, 이모 다 있는 데서 떡국 먹다가 비답이 껌나겠다. 감당할 수 있겠어? 그 돈? 야, 큰일 났다. 니네 빨리 통장 잔고 잘 확인해 놓으세요. 알겠죠? 이런 선생님 어디 있어? 그치? 최고네요. 이형식 동사였습니다. 알겠죠? 자, 한번 볼게요. 다음 문장. 이형식 동사의 1번 문제부터 practice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5형식까지 있는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쌤이 5형식 동사랑 그건 좀 해보도록 할게요. 2형식 동사 얘기 좀 해보면 여러분들이 딱 보셨을 때 stay라는 동사가 눈에 들어오셔야 되는데 그 먼저 앞전에 얘가 주어고 90%의 사람들이 오른손잡이, 10%의 사람들이 여기 반복되니까 생략된 R, 왼손잡이다라는 비율이, 자, proportion이라는 명사 뒤에 that이 있으니까 얘 뭡니까? 형용사입니다. 뒤에 완전한 구조의 문장이 띄고 있으니까 우린 얘를 동격이라고 하는 거야. 90대 10의 비율이 머물러 있습니다. consistently over time. 시간이 지나면서 일관적이게 남아 있습니다. 해석 자체는 맞는 것 같아. 그치? 일관성 있게 남아 있습니다. 해석은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게, 그래서 ly 맞게 쓰인 것 같은데 니네가 stay가 이형식 동사라는 거 판단되시면 형용사가 나와야 된다는 생각.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 2번에 became 보셨으면 형용사로서 evident라는 형용사 나온 거 역시 틀린 거 없다. 맞게 쓰였다는 판단 해주시고요. 3번도 얘들아 마찬가지야. 지금 무슨 용법이야 얘? 쏘된 용법이거든? 보이세요?
소된 용법의 so도 형용사도 올 수 있고 부사도 올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오케이? 그래서 형용사다 부사다를 결정하는 건 누구다? 앞에 있는 동사다. 그럼 rise라는 동사 보시고 누구 판단? rise는 be다 become다겠다 그러다 고다에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형식 동사가 아니니까 부사가 와야 되겠다. 습관적인 거짓말쟁이는 종종, 너무나 종종 빈번하게 거짓말을 해서 lies that 결과죠. He often doesn't know. 자신이 몰라요. What he is doing. 자기가 뭘 하고 있는 중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고. 4번 한번 볼게요. 4번 아니다. 아니야. 요거 하고 좀만 쉬었다가 그럼 요 뒤에 표현을 하나 또 가르쳐 드릴 게 있거든. 그거까지만 딱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합시다. 좀만 쉴게요. 잠 좀 깹시다. 엘리제를 위하여. 힘내라 힘. 힘이 안 나, 그지? 자, 요것만 하고 우리 관리 시간 바로 들어가도록 합시다. 요거는 오형식 동사인데요. 니네 눈을 못 마주치겠어. 오형식 동사일 건데 괜찮아? 이형식 동사 원리를 가진 표현이거든요. 요건 좀 알아둡시다. be made, be seen, be considered 라는 표현인데 물론 오형식 동사 대표 동사들만 좀 말씀드리는데 많이 쓰이는 표현 위주로 좀 쌤이 써봤어요. 왜냐면 예를 들어 이 표현하고 He made me happy. 그는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다. 근데 얘 수동태로 바꾸면 이 BPP로 바뀌고 나서 이 목적격 보호는 어디로 가냐면 BPP 뒤로 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와요. 그래서 I was made happy by him. 그에 의해서 나는 행복하게 됐어. 이 말인 거야. 그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어. 똑같은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얘는 능동 표현으로 쓴 거고 얘는 수동 표현으로 쓴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 능동 수동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게 될 건데 우리나라 말에는 능동 표현이 많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요. 수동 표현이. 거의 95% 이상을 다 능동으로 말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표현 다 같은 말이고요. 오히려 강조 포인트에 따라서 누구를 주어로 쓰냐 그 차이인 것 뿐이거든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그래서 be made의 보어 자리는 이 자리. 이 보어는 결국 누굴 설명하는 거다? 주어를 설명하는 것이다. 오케이? 그래서 뒤에 나온 형용사, 명사와 같은 보어가 목적격 보어였던 보어가 이 BPP 뒤에 오게 될 건데 그때마저도 여러분들은 부사 자리와 비교 문제를 물었을 때 이 동사를 확인하시고 얘가 아니라 누가 와야 된다? 형용사가 와야 되고 이 형용사는 누굴 얘기하는 것이다? 주어를 얘기하는 것이다. 요걸 여러분들이 좀 잘 깨차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아까 이형식 동사 다 지워버렸니? 쓸 시간도 안 줬지. 요거 하고 쌤이 여기다가 이따 관리 시간에 쓸게요.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be made 다음에 miserably 하고 ly가 나왔죠? ly가. 그치? 그래서 주어는 be made 형용사가 나와주셔야죠. 그 가족들은요, be made 뭐뭐 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비참한이라는 뜻이야. miserable 자체가 비참한이라는 뜻인데 뭐 끔찍한 비참하게 되었어요. 해서 뭐뭐 하게라는 의미로서 왠지 부사를 써도 괜찮을 것 같은데 be made 특성상 보어가 나와주셔야 된다. 그래서 정답은 miserable 이렇게 체크가 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6번도 마찬가지야 얘들아. Take a look at
the arm, 팔을 한번 보세요. 누구? 블랙스미스의 팔을 한번 보세요. 블랙스미스가 누구야? 니네 혹시 대장장이라고 하는데 누군지 아세요, 이거? 니네 철 놓고, 그렇지. 용인 어디야? 한국민속촌 가면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오른쪽에 보면 퍼포먼스 하시는 분 계시는데 철을 놓고 딱 뜨거운 데다 이렇게 달군 다음에 막 철을 내리치는 거야. 계속. 그럼 철이 단단해져요. 그래서 우리 게임에서도 무슨 검 같은 거 단단하게 할 때 대장장이가 됐고요. 아무튼 계속 후려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사람의 팔을 한번 보세요. 뭐 한다면 if you wish to know, 알고 싶어 한다면 당신이 어떻게 팔이 be made strongly, 강해지게 만들어지는지, 강력하게 만들어지는지. 왠지 해석은 또 뭐뭐 하게다 보니까 부사가 맞을 것 같아. 근데 be made의 특성상 뒤에 뭐가 와야 된다? strong이 나와주셔야 되고, 그 strong은 누굴 설명하는 거야? 주어인 팔을 보충하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팔이 강해지는지를 알고 싶다면 블랙스미스에 한번 팔을 보세요. 그래서 블랙스미스는 저기에서 반복을 통해서 강해지는 팔의 예시로 나오게 됩니다. 얘는 오형식, 여기도 가끔 수식어로 나왔지만 얘도 이제 feel이라는 동사 뒤에 important가 나온 걸로 봐서 8번. 얘도 맞게 쓰였구나 판단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얘도 맞게 쓰였다. 둘 다. 됐습니다. 요거까지. be seen 뒤에 뭐 나오니? ing 나왔어. 아까 쌤이 여기 형용사 명사 나올 수 있다고 했으니까 분사인 ing나 pp도 나올 수 있겠죠. 그럼 얘기해봐. 이 ing, pp의 ing는 능동일 테고 다음 시간에 이제 오형식의 능수동도 하게 될 건데 능수동이 나왔을 때 능동 주체, 수동 주체는 누구야? 얘야, 얘. 주어. 그지? 그래서 결국 보게 되면 주어는 방문객들은 who are recognizable celebrities from all over the world. 전 세계로부터의 유명 인사라고 저명되어 있는 그 방문객들이 보여질 수 있어요. 뭐 하다라고? peering 한다. 수로 뭘 통해서? 그 가게, 윈도우, 샵 윈도우를 통해서 peering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peering 하는 게 뭐야, 얘들아? peer가 뭐야? 동료란 명사의 뜻이 있어.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 뒤에 ing나 ed가 붙어 있다는 건 동사의 의미가 있다는 거야. 그렇지? 그럼 동료화 시키는 거니까 친화력을 가지다 이 말이야. 그래서 peering 하게 되면 비지터들이 서로 친하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뭘 통해서는? 그 가게의 창문을 통해서는. 이런 얘기야. 그래서 겉보기에 있는 형태를 얘기하고 있는 문장이었다. 이렇게만 보시고요. 오늘 수업은 구문까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 대신 오늘 여러분들 독 1, 독보 한번 켜볼게요.